이슈 포인트입니다. 이 시간에는요, 우리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유리한가?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그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나요, 요즘에?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. 많지는 않을 거고, 뭐 임대 같은 거, 매매가 아닌 임대 정도는 많이 일어날 수 있죠. 뭐 전세, 월세 이런 거요? 전세도 힘들 거예요. 월세 정도. 네, 월세 정도. 네네네. 근데 저도 부담이 되긴 해요. 뭐 월세도 그렇지만 뭔가를 중개인 없이 내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서도 문제고 이게 뭔가 좀 보증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?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부동산이 금액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크잖아요. 네네. 사기 문제도 많이 나오고. 그러니까요.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직거래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수수료 좀 아껴보자. 예, 맞아. 예. 왠지 그렇게 하면 싸게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. 물론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는 안 내죠. 네. 안 내는 대신에 음.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, 일단 매매하고 임대를 구분해야 된다. 그리고 임대도 월세, 전세가 있잖아요. 네네. 일단 보증금이 센 전세에 가까운 금액은 절대로 직거래하면 안 된다. 매매는 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팔고 나면 이거 매도인은 내 눈에 사라져요. 근데 무슨 하자가 발생했어. 이건 뭐지? 수천만 원, 어떤 경우는 한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아이고야.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중개인이 있을 때와 직거래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어요? 그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? 이제 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했을 때는 이제 그 확인 설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중개업소에서는 네. 공인중개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미처 성실하지 못하게 했다. 그러면 내가 말할 상대방이 그 중개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충분히. 근데 만약에 직결을 하면 그 임대인의 매도인의 입장도 들을 수 없는 경우, 전화번호 바꾸다든가 연락도 안 받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. 근데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잖아요. 네네. 그 근데 그 임대인도 없어지진 않잖아요. 임대인은 그렇게 매매의 경우야. 매매일 경우에 매도인은 그래서 내가 싸게 팔았다. 나도 몰랐다. 소송하라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나마 괜찮은 매도인이에요. 그럼 소송이 하는 게 쉬워요? 네, 그렇죠. 번거롭죠, 굉장히. 일단 소송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되게 싫어해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감정을 내세워서 해결을 하려고 치고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, 소송까지 가는 그런 법적 마인드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이게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맞아요. 힘들고 한들 실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. 잘 안 나오죠. 네,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기 잘 모르는 분야, 금액이 크고 이런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월세 정도 빼놓고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따져보니까 이익이다. 소탐 대실이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도움들을 좀 받을 수 있어요? 이제 우리 아쉬운 얘기, 불만스러운 얘기를 직접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소위 샤이한 사람들은. 이게 용감하고 이렇게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, 네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점잖고 자기 권리인데 불구하고도 이걸 제대로 말 못하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, 네네. 그런 경우에는 소가이를 많이 하는 거죠. 중간에 고기중개사가 있었을 때는 결과를 상당 부분 많이 조정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그래요? 네네. 이제 실제로도.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공인중개사가 단순하게 한번 물건 보여주고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잘 서비스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전달도 하고 또 결과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는, 이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죠. 이런 사람 어떻게 찾아요?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. 이 양반이 일단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하는가 판단할 수 있고, 두 번째 내가 어떤 상담 과정에서 느낌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모든 게, 또 우리가 면접을 보면 면접할 때 똑똑해, 스펙도 좋아. 근데 얘는 뭔가 조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안 뽑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싹싹하고 조직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거는 무수히 많은 그 면접관들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개판 칠 수도 있지. 나를 속일 수 있는데, 대부분 이런 두 가지 조건, 지식과 서비스 정신 두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물건을 해야 되겠다. 이 느낌이 들면
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생각 없이 음,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산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이 물건을 잘 샀다는 얘기는 또 한쪽에서 볼 때는 그 물건을 좀 더 제값 주고 못하게 했다는 측면도 될 수가 있잖아요. 임대인 입장은 직거래도 괜찮아요. 팔고 말면 그만이니까. 근데 사는 입장,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떠안고 계속해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그런 모양인데 일단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싸게 나와서 좋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좋겠다. 공인중개사한테. 그래서 뭐 제가 공인중개사가 어떤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비용이 사실은 생각이 다릅이거든요. 이거 뭐 하는 것도 없이 이거 내야 되나? 근데 보통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중개 공인중개사 상대로 할 경우에 정말 아깝지 않고요.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공인중개사는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.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정보가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자가 잘 응대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나는 못 가져오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져올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를 잘 활용하면 그 값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절대적인 공인중개사 수수료 만약에 한 5억 1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가 꽤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막판에 그 협상을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나 수수료를 법으로 결정돼 있지 않아요? 아니요, 그게 이제 요일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수수료가 300, 500이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물건을 살 마음이 있는데 사실 수수료가 사실 부담은 된다. 계약서 하기 전에 이걸 좀 더 조정해 주시면 처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만약 500만 원 들어가는 걸 뭐 10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20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. 그 상황에. 네네네. 그냥 결정을 해놓고 깎아주세요. 못 주겠다.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내가 공인중개사 상대로 얼마든지.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세요. 계약을 안 하면 꽝이잖아. 제로인데 내가 계약을 해줌으로써 이거는 수수료 생길 수 있는지. 그렇잖아요.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잘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충분히 그 비용도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비용도 아끼고 좋은 물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너무 싸다고 직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